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정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4월 22일부터 온라인 발급이 시작된 고양페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마다 지역화폐 정책을 들고 나와 소위 페이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역화폐 중 가장 많은 혜택을 자랑하는 서울시의 제로페이가 올해 1월 결제 실적이 개인카드 사용의 0.0006%, 결제 금액에 견주면 0.0003%로 집계되어 지금까지 흥행에 참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양페이는 어떨까요? 화면을 보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급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도 직접 카드를 발급해 봤는데요. 복잡합니다. 먼저 경기 지역화폐 앱을 다운받아야 되고 핸드폰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그 다음엔 계좌 연동을 위한 개인 결제 카드를 등록해야 됩니다. 카드 등록을 위해 카드를 등록해야 되는 묻지 못할 상황입니다. 절차 간소화, 시스템 선진화 등 요즘 트렌드를 역행하는 후퇴적 기능입니다. 다음은 카드 충전입니다. 고양페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선불카드라는 점입니다. 이는 카드라는 하드웨어와 선불 충전식이라는 시스템이 만난 것입니다. 즉 충전을 해서 잔액이 남아있어야지 사용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고양페이를 사용하고 싶으면 충전을 해야 되는 귀찮은 절차 하나를 더 밟아야 되는 거죠. 다음은 혜택입니다. 충전 금액의 6%를 인센티브 추가 지급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고양페이의 핵심이죠. 언뜻 듣기에는 100만 원을 충전하면 6만 원을 공짜로 주는 것 같지만 그 비용은 오롯이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일단 공짜가 아닌 거죠. 고양페이가 시민이 낸 세금을 페이백 해주는 방안의 일종인 겁니까? 거기에다 인센티브 한도까지 정해놨습니다. 심지어 인센티브 예산이 소진되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만약 고양페이 사업이 성공적이어서 많은 고양 시민분들이 고양페이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안정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주변 지인에게 알리지 말고 혼자만 알고 있어야겠네요. 다음은 소득공제입니다. 고양페이는 획기적인 혜택을 주는 데 30% 소득공제를 광고합니다. 하지만 30%는 체크카드 사용 시 받는 소득공제 비율과 동일합니다. 전혀 획기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최초 1회 소득공제 신청은 전화로 해야 되는 불편함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체크카드를 쓰면 이러한 불편함이 전혀 없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카드 사용 가맹점 수수료는 체크카드와 수수료율이 똑같습니다. 소상공인, 사용자 모두 고양페이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득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한데도 왜 사람들은 전통시장보다 대형마트를 선호할까요? 소비자가 소비 형태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가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차, 접근성, 쇼핑 환경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주차, 접근성, 쇼핑 환경 등의 소비자는 더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대형마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양페이를 사용함에 있어 이득이 되는 부분은 내가 낸 세금으로 돌려받는 6%의 한정적인 인센티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기존의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혜택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후퇴된 것들입니다. 과연 이대로라면 고양페이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고양페이는 결제 시스템의 선진화와 혁신을 저해하는 전형적인 관치이며 소상공인의 마음을 1도 알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 공론입니다.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인건비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지만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대책에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정책적 측면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지자체가 직접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강요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거래 비용을 통제하면서까지 기존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무시하고 오직 성과를 위해 맹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고양페이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내려가고자 합니다. 시장님, 시장이 할 일에 시장이 개입하면 시장이 무너집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